안녕하십니까. 2025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산업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참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리빌드업 인사이트 특강의 진행을 맡은 이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리빌드업에 대해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업 프로그램은 이제 도내 기업 내 콘텐츠 직무에 종사 중인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 동시에 콘텐츠 산업 관련 지식 습득과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특강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들 TV나 유튜브로 아마 영화 소개나 영화 리뷰 보신 적 있으시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영화를 소개하시기도 하고요. KBS 뭐 인생이 영화, 뭐 영화가 좋다 등 영화 리뷰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영화 인문학 강연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계신 라이너 영화 평론가님을 첫 번째 강연자로 모시고자 합니다. 오늘은 콘텐츠로 성공하기 그대 1000번의 도전을 해보았는가라는 주제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이곳 제주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에 오신 만큼 뜨거운 박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라이너 영화 평론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라이너 평론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 제주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말이 평소처럼 이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강연자 소개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일단은 저는 유튜브로 라이너의 컬처 쇼크라는 유튜브 채널로 시작해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평론가가 된 거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됐어요. 한 5년 6년 전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로 평론가가 되고, 그리고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영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만든 회사 그리고 했던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콘텐츠 만들면서 했던 그냥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해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초중고는 건너뛰고요. 그 대학을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과외랑 학원 강사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를 하면서 학원에서 입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입시, 제가 가르칠 때는 언어 영역이었어요. 그 언어 영역을 학생들이랑 가르치면서 이제 저는 좌절을 겪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학원 강사를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싫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저는 원래 소설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문과 다니고 소설 쓰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영예로운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문으로도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소설로도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돼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대학을 다닐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싫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사교육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사교육에 반대를 해요. 사교육은 정말 나쁘다,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뭐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학구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동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학원에 학생이 오면은 이제 어머니들의 가슴을 찢어놓기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학생이 풀기 어려운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를 내서 이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찍찍 긋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 학원에 다니면 이제 잘 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애들을 끌어모으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가르치던 제가 그 1층에 프론트라 그래서 왜 직원분들이 이제 돈 받고 뭐 교재 나눠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내려갈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학부모분이랑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근데 학부모분이 그 친구를 제가 되게 잘하는데 결제를 하고 계셨어요, 카드로. 근데 그때가 벌써 10몇 년 전인데도 학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떨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돈을 내면서 걔가 여길 다닐 이유가 있는 건가? 우리가 저런 돈을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이 컨텐츠가 이 사교육 교육이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만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학원 다녀도 성적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를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짓이다. 나는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을 인질 삼아서 나는 그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는 강도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학원 강사라니까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친구들이랑 술 먹고 강사들이랑 술 먹고 혼자 술 먹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몸이 약해지죠. 이건 좀 더 빨리 넘겼다. 자, 몸이 많이 약해지죠. 몸이 약해져서 쓰러졌어요. 나이가 30인데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이복형, 엄마가 다른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은 협심증이에요. 저는 태어나길 선천적으로 심장 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심장병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술이나 퍼먹다가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진 거죠. 그리고 한 2, 3일쯤 있다가 깨어났는데 병원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20대 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황금 같을 20대에 제가 뭘 했냐면 그냥 학원 강사했습니다. 8년 동안 계속 학원 나가서 애들 가르치고 집에 가서 술 처먹고 이게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도 없었고 어디 뭐 좋은 일도 없었고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옷 한 번 안 사고 그냥 학원 강사해서 집에 엄마한테 돈 갖다 주고 혼자 술 먹는 아주 비루한 인생이었죠. 그러다가 몸까지 망한 거예요. 몸까지 망친 겁니다. 이제 학원 강사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글을 쓰는 거죠. 저는 소설가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상업적인 소설도 4권 정도 썼었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거는 판타지에 가까운 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같은 이제 웹소설 시대가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대도서관님이 TV에 나오셨어요. 2013년에. 그래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려는 세상의 모든 곳을 그곳에 모든 돈을 유튜브에 남기고 왔다라는 말을 대도서관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한 거죠. 유튜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유튜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일까? 고민했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예스였죠. 이유도 되게 아주 분명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좀 다른데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성우 한번 해봐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내 목소리는 불쾌한 소리는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저는 그때 유튜브라고 하는 거는 게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게임을 잘합니다. 그래서 난 게임도 잘한다. 말도 잘해. 유머도 있어. 그래 나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조건을 갖췄네. 게다가 유튜브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니까 저의 최대의 약점인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산이 있다. 얼굴로만 승부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올렸던 영상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제 200번 갖고서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라는 게임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오락실에 가보신 분들은 이 게임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방패 없이도 깨고요. 갑옷을 안 입고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는 뛰어난 실력자니까 요거를 이제 공략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린 거죠, 유튜브에. 그게 저희 시작인데, 유튜브에 그거 올렸을 때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 너무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나 내일 뉴스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 대형 유튜버 신인 등장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올리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조회수가 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서 유튜브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아유, 고장났구나. 아유, 뭔가 통계에 오류가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을 기다려봤죠. 일주일을 기다린 결과 조회수는 1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서 몇 편의 실험을 또 했어요. 이때가 한 7월 정도예요. 근데 몇 번의 실험을 또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실험이.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동영상 올리는 거잖아요. 그땐 게임이잖아요. 게임 플레이한 거를 플레이를 많이 해서 30분씩 잘라서 올리면 되잖아요. 하루에 4시간 플레이하면은 뭐 3개 정도 나오겠죠. 뭐 중간중간 편집으로 날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는 동영상을 1000개를 올려야겠다. 1000개를 한번 올려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대신 제가 그 자신에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동영상 1000개를 올릴 때까지, 다 올릴 때까지 어떠한 평가도 하지 말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반응이 좋은 사인인지 아닌지, 이딴 것을 생각하지 말자. 오직 1000개를 올리겠다는 목표만 설정하고 그 목표만 달성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해요. 거기 가면은 제가 기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동영상 100개 기념, 200개 기념, 300개 기념 이렇게 올린 데가 있거든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러분 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했던 영상들입니다. 1000개 올리기를 성공했어요. 저는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1000개를 올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000개를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2300명 정도였어요. 물론 많이 늘었죠. 구독자 0명에서 2300명 정도 됐는데 영상 하나당 2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만 명을 가려면 도대체 몇 개를 올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1000개를 올렸을 때 기분이 되게 묘했습니다. 나는 목적을 달성했는데 결과는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아쉽다. 이대로 끝나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아마 2014년 한 9월 정도의 일입니다. 14년 9월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41일 정도 걸렸어요. 41일. 그러니까 1000개를 달성하고 41일 만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만나가지고 그걸로 엄청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20만, 30만씩 나오는 영상들을 만들고 올릴 때마다 수만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도서관님이 있던 회사, 그때는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거였어요. 크리에이터 그룹. 지금의 다이아TV입니다. 거기에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구독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조회수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이 2014년 연말 기준으로 한 달에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으니까 구독자는 한 10,000명, 20,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가능해졌죠. 이제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유튜버의 길로 한번 들이대봤는데 어쨌든 이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정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기의 얘기를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오늘은 이게 강연이 좀 길잖아요. 조금 자세하게 이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어쩌면 이런 게임 방송이나 생방송에 맞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생방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 TV로 지금 숲이죠.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게임 방송한다고 게임을 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켰을 때는 사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일큐임님하고 의스무님, 뭐 여기 계시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하루에 한 명 유일한 시청자였어요. 그래서 그분 한 명을 놓고서 방송을 했습니다. 한 명을 놓고 방송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요. 굉장히 어색해요. 시청자가 한 명인 방송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방송을 진행하다가 시청자 눈치를 봐요. 그래서 시청자는 계속 나한테 반응을 해줘야 돼. 안 해주면은 혼자 막 의기소침해지고 이러니까 네 재밌어요, 네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전 계속 물어봐요. 재밌나요? 괜찮나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방송이 이제 4명이 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늘어나서 4명 시간이 좀 길었어요. 4명으로 한 3개월 버텼습니다. 한 명 시절에 한 달 정도 됐고요. 그 시절에 그러면 제가 갖는 느낌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진짜 맨 벽에다가 헤딩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 아니야, 내가 그럴 리 없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할 때 방송을 제가 6시에 딱 앞에 세팅을 하고 앉잖아요. 마이크랑 다 준비하고 오늘 뭐 할지 다 준비해 놓고 앉고서 2시간을 마우스 포인터를 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송하기를, 아프리카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하기를 누르면 이제 온에어가 돼요. 근데 그걸 누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포인터만 계속 돌려요. 누를까 말까 하면서. 그럼 결국 8시 넘어서 방송을 킵니다. 그런 나날을 한 6, 7개월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기에 저한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1000개 올리기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던 때에 한 번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모든 일을 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한테 거는 기대가 컸죠. 저 친구가 분명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고, 몸이 한번 아프더니 이제는 게임 중독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이건 게임 중독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게임을 하면 그 영상을 올려서 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절망을 하셨죠. 희망의 빛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어머니는 저한테서 절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가 굉장히 꺼림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 귀가를 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피범벅이 돼 있었죠. 아직도 생각나요. 그 광경이. 거실에 이제 벽지에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데 이제 술 냄새가 엄청 나고 손목을 그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제 제초제를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제초제의 원인 성분을 알아내기 위한 또 이 라이너의 모험이 있었지만, 그런 활극은 집어치우고 어쨌든 어머니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리고 저보고 귀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가족들 와서 다 펑펑 울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귀가를 하러 이제 집에 가는데, '귀가를 하러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 그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골목이 아주 밤늦게였습니다. 한 밤 11시 정도 됐었는데 그 가로등 있는 거리를 보고 있는데 문득 저는 왠지 힘이 생겼어요. 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다시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제가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제가 제 길을 걷게 된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다가 오구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피자를 사들고 난장판이 된 집 안에 들어가서 피자를 먹었어요. 뭘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걸 먹고 집 안에 있던 피랑 어머니 토사물 다 치우고, 그리고 어머니가 3일 만에 태어나셨는데 제가 주변에 돈 빌리고 해서 3일 만에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어머니가 다시는 그 집에서 자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환경을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달라졌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게임 방송을 하고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가고 하면서부터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 인생도 좋아졌었던 건데, 좀 너무 숙연해졌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방송 하는데 게임 방송을 쭉 이어서 진행을 했죠. 이게 잘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게임 방송이 저랑 잘 맞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게임 방송을 한다는 게 텐션도 많이 높여야 되고요. 이 게임을 보는 친구들의 연령대를 생각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써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저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기가 싫고 컨텐츠가 계속 같은 컨텐츠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조회수를 얻고 이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클래식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뭔가 창의적인 게 보이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려하는 컨텐츠는 그냥 제가 플레이만 보여주는 컨텐츠죠. 근데 저는 플레이만 보여주는 컨텐츠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품이 적게 들고 쉽게 많은 영상을 양산할 수 있고 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지만 그거를 영상의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메꾸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을 들어서 느끼시겠지만 그게 바로 내리막이라는 거잖아요. 내리막을 저는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이 클래식 오브 클랜이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저는 미라니어라고 부르는 분인데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떻게 헤어졌냐면 그 신도림에서 미라라는 영화를 보고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졌냐? 그냥 영화를 보고 이제 집에 가는데, 헤어져서 집에 가는데 카톡으로 헤어졌습니다. 카톡으로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카톡으로 차였죠. 그때의 어떤 분노, 어떤 증오, 어떤 끓어오르는 이런 차가운 감정,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나는 영화 리뷰를 해야겠다. 이거를 그냥은 못 참겠다.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한번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베이스는 있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제가 소설도 썼고 국문학과도 나왔고, 물론 졸업은 안 했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아버지가 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걸 만들게 되는데, 이건가? 네. 이 처음으로 제가 한 리뷰예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별을 하고서 그 고통을 갖고 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첫 마디가 미라는 졸작입니다로 시작해요. 굉장히 마음이 비틀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요 영상을 올리고 제가
자고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원더보이를 올렸을 때 자고 일어났을 때 조회수가 9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널을 만들고 첫 영상인데 물론 기존 채널 사람들이 좀 오긴 했지만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조회수가 2만이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2만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매주 영화가 수요일에 개봉하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신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신작이 뭐였냐면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라는 작품이었어요. 보신 분이 있나요? 없죠. 네, 다행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그거는 진짜 순수하게 화가 났습니다. 순수하게 화가 나서 집에 가서 리뷰를 하고 썸네일에 영화 이따위로 만들고 마이클 베이 행복하냐 이렇게 써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4만이 된 거예요. 조회수가 4만. 그래서 왔다 이거다 됐구나 이게 나의 길인 것 같은데 하고서 다음 주에 또 영화를 보러 갑니다. 다음 주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가 5월 27일 날짜도 기억해요. 20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5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개봉하는 두 편의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한 편이 박열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박열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영화를 선택하는데 이제 난 잘해보겠다 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그 메모지를 가져갔어요. 시퀀스를 나누면서 내 의견을 적으려고 영화 보면서. 그리고 왜 이 펜 앞에 불빛 나오는 펜 아시나요? 네, 불빛 나오는 펜. 그거 있으면 영화관에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갔죠. 갔는데 그때 영화가 뭐냐면 바로 리얼입니다. 네, 지금은 좀 이름을 언급하기가 좀 이상해진 그 김수현 나오는 리얼이죠. 저는 제가 저랑 굉장히 친한 저희 동료 거의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리얼이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었다. 우리는 리얼에 감사해야 된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리얼이란 영화는 정말로 괴작이었고요. 좀 이거는 여러분 혹시 한번 근데 이거는 사실 볼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돈을 이용해서 1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태워버릴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나온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100억 날려버리기. 근데 그런 걸 연구한 작품이 한번 볼 만한 가치는 있고 이거를 보고 나서 전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그 적으러 간 거에 아무런 문장을 적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적은 것들이 문장이 되지 못하는 단말마예요. 헐, 이거 막 이런 것만 적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리뷰를 했습니다. 저의 그 감정을 담아서 리뷰를 올리고 나서 자고 일어났죠. 자고 일어났더니 조회수가 60만이 찍혔습니다. 60만.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임급동 4위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100만이 넘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60만이 찍히는 걸 보고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라이너는 탄생을 한 거예요. 이제 영화를 비평하는 라이너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 유튜브를 한 거죠. 유튜브를 계속하면서 영화 리뷰를 쭉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영화 리뷰 콘텐츠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은데 옛날에 찍은 거라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은 많이 끝났죠. 왜냐면 영화 리뷰로 이제 유명해지고 또 구독자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게임 유튜버를 할 때는 기회랄 게 잘 없어요. 게임 유튜버를 그때 당시에 아주 잘해봐야 올 수 있는 기회는 구독자가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온게임넷 같은 데 한번 나가보거나 그런 게 이제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 여기는 이제 기회가 여러 군데가 왔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기회는 이제 2019년
7월이에요. 2019년 7월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저는 열심히 영화 유튜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는 직원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7월 16일이었고 제 생일이 7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저 루프탑 같은 데서 이 파티를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한 통 와요. 그 전화가 이제 매블쇼라는 데서 전화가 온 거죠. 매블쇼 강현지 작가라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최강희라는 사람 아느냐? 모른다. 평론가인데 모르냐? 모른다. 처음 듣는다. 매블쇼는 아느냐?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잠깐 말을 멈추시고 최강희라는 영화 평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봉준호의 기생충도 까는 사람이다. 그래서 라이너 씨가 나와서 입을 좀 털어주셨으면 한다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입니다. 정말로 여자 작가가 전화해서 라이너님 입 좀 털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할까 하다가 흥미가 생겨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지하실 팟빵 지하실에서 처음으로 최욱 씨, 정영진 씨를 만나게 되죠. 그때 최욱 씨는 저를 보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실례지만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장잔주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최강희 평론가라는 분하고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기묘한 방송이었어요. 묘하게 최욱, 정영진 두 사람이 우리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제 앞번에 다른 영화 유튜버들이 몇 명 썰려 나갔더라고요. 전 그걸 모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슨 어떤 느낌이냐면 콜로세움의 검투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콜로세움에 이렇게 던져놓고 자 이제 한번 싸워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겼습니다. 단칼에 일도 양단을 했죠.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건데 그 뭘로 이겼냐 궁금하실 텐데 별거 아니었어요. 라이온 킹이 94년이냐 95년이냐로 붙었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 이겼다 하고 그 후로 매블쇼를 지금 7년째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매블쇼를 나가고 나서 우연히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19일에 처음 매블쇼를 나가고 이제 9월 달에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영화비평이라는 코너가 만들어져서 거기도 출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평론가도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영화평론가는 사실 매블쇼 때문은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매블쇼 나와서 너 영화평론가도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정말입니다. 그쪽 분들은 매블쇼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평론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때 진짜 많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어쨌든 지면에 데뷔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방송도 하는 길을 걷게 됐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매블쇼 옛날 로고입니다. 이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이 정영진 씨고 오른쪽이 최욱 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의 매블쇼가 되기까지 되게 지난한 아주 많은 길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제 첫 영화를 개봉하는 일이에요. 지금 영화를 다 찍었고요. 편집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개봉일자만 잡는 것만 남았는데 인격살인이라는 영화를 제가 각본 연출해서 개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일이라서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에 제가 방송인으로 그리고 뭐 컬처 쇼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방송이나 평론가 활동만 계속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 사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채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유튜브가 돈이 되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지식 채널을 만들자. 그리고 제가 마침 지식 채널을 할 때가 지식 채널들이 나올 때였어요. 저희는 세 가지라는 컨셉이었습니다.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작가를 고용하고요. 그리고 성우를 고용해서 편집은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제들로 좋은 지식들을 이렇게 약간 그 쿠키처럼 아침에 출근할 때 한 3분 정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꾸미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고요.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건 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분야로 한번 해보자.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럴 것 같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전문 채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오덕사라는 채널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제가 원고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팀장님, 회사 팀장님이랑 기획팀장님하고 작가님이 원고를 쓰고 그리고 이제 KBS 아나운서 출신이신데 저희 성우하시겠다고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더빙을 맡기고 해서 오덕사 채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 때문에 영상 올릴 수가 없는데 제일 잘 나온 영상의 조회수가 890만 정도 됐고요. 구독자가 15만 명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채널이에요. 그리고 그 채널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아직도 오덕사 영상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로 그냥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컨텐츠라는 게, 이 유튜브 컨텐츠라는 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품이 너무 많아요. 품이 너무 많은데 광고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또 다른데 한 3, 4년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채널을 유지해서 광고를 받으려면 어떤 걸 받아야 될까? 거의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채널은 상당 부분이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데 지금처럼 제가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화책의 장면과 이런 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저작권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반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어요. 광고를 얻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저작권 문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거 그리고 내가 만드는 채널이 광고를 받을 수 있을까?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되게 쉽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 그 직원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수익 채널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수익 채널이 나오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로 거의 귀결되는 느낌이에요. 영상 콘텐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50년대 TV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좀 제네럴한 컨텐츠가 나오기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인지도를 쌓기에는 기존 플랫폼들, 레거시 미디어들은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KBS 인생의 영화를 합니다. 인생의 영화를 하는데 시청률이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희는 시청률 2% 나오면 대박입니다. 2% 나오면 대박이에요. 평소 요즘은 한 1.5%이 정도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0.5% 나왔고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프로그램이 일요일 황금 시간대에 해요. KBS에서 9시 뉴스 끝나고 인생의 영화가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9시 뉴스도 3% 4%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9시 뉴스 앵커의 이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9시 뉴스 앵커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시사에 미치지 않고서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옛날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손석희다, 뭐 백지연이다, 뭐 김주하다,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나운서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오히려 유튜브가 더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지금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도전했을 때 CM5010이라는 마이크 하나 들고 시작할 수 있었던 그때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너무나도 진입 장벽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유튜브를 만든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실력을 쌓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공간으로 와서 승부를 건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웃다가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웃다가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PD님이 KBS PD 출신이세요. KBS를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행자로 최욱 정영진을 섭외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죠. 근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예전처럼 하기는 좀 어려운 좀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진 시대가 됐다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튜브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헤게모니는 저는 거의 다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유저만 넘어왔어요. 이제는 생산자들도 넘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게모니는 넘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컨텐츠를 제가 많이 만들어 본 입장에서 요즘 뭘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채널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많은 채널 사업을 했습니다. 공포 채널도 만들었고요. 애니메이션 채널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식 채널도 말씀드렸고 역사 채널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먹히고 있는 소재들은 제가 다 시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에 부딪히고 나서 그러면은 나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시작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를 생각했는데 결국 귀결점이 되게 비슷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광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인천 영화공간주한 광고 영상이에요. 나오는 출연자를 보면 굉장히 제가 능히 섭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예술 영화관이 왜 필요할까? 예술 영화관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 근처에 예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컨텐츠를 갖고서 이제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기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죠. 기존의 광고 영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기존의 광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이며
그리고 필요한 능력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뒤늦게 스크립트를 쓰고 콘티를 그리고 그리고 직접 카메라를 들고 광고를 찍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았는지 잘 됐습니다. 광고 영상을 찍었을 때 이제 회사에 나아갈 방향은 광고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광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찍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조금씩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변호사분들을 모아서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법정 영화를 변호사들을 모아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컨텐츠로 시작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다가 이제 게임으로 토론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게임 회사에서 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앞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방송 콘텐츠는 대기업 사내 방송을 만드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내 방송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뭐 5SR이라든지 뭐 그리고 랜선 사진전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혹시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있나요? 삼성전자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컨텐츠 랜선 사진전. 이 직원들이 사진을 모아오면 그 사진에 대해서 코믹한 콘텐츠를 달아주고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럴 영상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거래소 전체를 제 이걸로 꾸미고 이제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2명이랑 이제 경제 영화라든지 뭐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이런 나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도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배운 거는 대부분 다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을 많이 다니니까 이제 PD님들도 계시니까 뭐 방송 찍는 거 뭐 이렇게 찍는 거네 이렇게 배워서 어깨 너머로 배운 걸로 해서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고요. 여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주력은 제가 앞에서 배웠던 거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영화라든지 인문학 기반으로 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 영상 바이럴 영상을 만들고 나면 다음 스텝은 뭘까? 다음 스텝은 이제 창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웹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영화 촬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영상 콘텐츠를 다양하게 섭렵을 하고 요거 하는데 한 3, 4년 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영화 제작까지 왔는데 물론 이 영화가 제가 만든 영화가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의 부제를 1000번의 도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1000번을 들이댔던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비웃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가 게임 방송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게임 방송한다고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뭘 하겠다고 하면 믿지 않고 비웃었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채널 사업을 하겠다. 나는 많은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을 수십 개를 돌리면서 돈을 벌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주변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콘텐츠가 영상 콘텐츠든 유튜브든 혹은 뭐 글 쓰는 일이든
뭐 그림을 그리는 일이든 간에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야 그거 안 돼, 그게 되겠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들으면 내가 뭔가 나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말들은 그냥 발목을 잡는 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어. 어떤 정확한 비전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가야 될 길은 이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했던 사람은 나거든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친구나 뭐 삼촌이나 형님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몇 마디 듣고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줄 가치가 없습니다. 부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정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동업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타인에게 쉽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나의 태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거를 막으려고 들어요. 계속 막으려고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인격살인이라는 영화를 만들겠다. 처음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영화를 만드는데 일단 나는 기성 배우를 쓰지 않겠다. 내 영화에는 무조건 신인 배우만 나온다. 두 번째, 나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괜히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에서 신인 감독들, 꿈을 꾸는 감독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런 지원금들을 내가 뺏지 말자. 왜냐면 저도 알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내면 아마 저는 무조건 뽑힐 거예요. 무조건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영화계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를 밀어줄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 않겠다. 저예산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고 철저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까봐 가 예고편을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정말 저주에 가까운 글들이 있어요. 야, 진짜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인간의 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누구 하나 물론 있긴 하죠. 선풀이 있긴 한데 누구 하나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든지 뭐 잘 될 거예요는 없고 큰일 났네, 망했네, 야 라이너는 어떡하냐 이런 글들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처음에 채널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채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방이 적입니다. 내가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제가 회사 대표잖아요. 직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모두가 반대해요. 제 친구도 반대하고 하물며 엄마도 반대해요. 그거를 다 뚫고 나가려면 그냥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좀 나름대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 저질러 버렸을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될 것 같다 싶으면 저지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돌아보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이뤄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컨텐츠 제작자의 길을 만약 걸으신다면 완벽해지려고 생각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도전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걸 하고 싶으면 예술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난 예술가다. 나는 그냥 예술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높은 목표가 있고 그 내가 원하는 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성공하는 콘텐츠, 오늘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콘텐츠로 성공하기. 성공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지, 내가 만든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만든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만든 것 중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얻을 수 있는 그 귀중한 기회를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항상 적당히가 최선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예전에 어떤 축구 선수랑 술을 마실 기회가 있어서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수천 개의 경기를 뛰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늘은 내가 진짜 몸이 좋다,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최고다 라고 생각했던 날이 7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어딘가 아팠고, 항상 자기는 팀 동료가 베스트가 아니었고, 항상 자기는 내가 꼭 필요한 친구가 그날따라 부상당했고, 잔디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상대 수비수가 나랑 상성이 너무 안 맞는 애였고, 전술이 내 편이 아니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자신의 실력은 70% 80%밖에 발휘할 수 없는 악조건에서 평생을 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오늘은 정말로 100% 완벽한 날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은 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포츠는 잘 모릅니다만 그 말을 듣고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똑같다. 왜냐면 완벽하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든요. 나는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 준비하려고 한 것들이 전부 다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게 됩니다. 특히 영상 만들 때는요, 더 그래요. 이건 굉장히 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텝이 마이크를 하나 안 갖고 왔어 라든지, 촬영 현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듣고 갔는데 전혀 다른 현장이 펼쳐져 있다든지, 촬영 현장에 갔는데 옆에서 갑자기 공사를 시작했다든지,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벽을 기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적당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려고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맡기는 게 좋죠. 그리고 임기응변에 맡기고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려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리빌드업이라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서 좀 콘텐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뭐 콘텐츠 만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재밌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그 자기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게 왜 괜찮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잘 알거나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콘텐츠나 유튜브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실패한 콘텐츠가 수두룩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했던 수많은 시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시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고 에너지를 쓰면서 열심히 하신다면 사실 컨텐츠 뭐 유튜브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영상 올려서 성공하기 되게 어렵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쉬워요. 끊임없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계속해서 투자한다면 되는 것이 또 유튜브입니다. 제 주변에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레파토리도 거의 비슷해요. 너무나도 많은 변명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강연을 해주신 라이너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